출제 교수들이 출제하기 딱 좋은 그런 문구들로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 출제 가능성 91%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관련 판례인데요. 우리 수험생들은 초간단히 송금 메모 사건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송금 메모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통신매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그런 판례인데, 이 판례는 출제 교수들이 출제하기 딱 좋은 그런 문구들로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 출제 가능성 91%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판결 요지 보시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파트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일반론적인 내용인데, 딱 보면은 출제되기에 딱 적합한 그런 문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 자체만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85% 정도로 예상해봅니다. 내용을 보면은 앞부분에는 당연히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성요건이 서술되어 있죠. 여기서 이 판례에서 키포인트가 통신매체입니다. 송금 메모가 과연 이 통신매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 뒷부분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 내용입니다. 이 1번 파트가 출제될 가능성 85% 정도로 높게 예상된다고 했는데, 바로 요 보호법익 관련 내용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의 보호법익은 한 종류잖아요. 근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이 두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니까 출제 교수 눈에도 확 띄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강간죄 등 일반적인 성범죄의 보호법익이라고 했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이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개인적 법익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반하지 않으면은 굳이 개인한테 피해가 없는데 처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적 수치심, 일반적인 성범죄 문구로 자주 등장하는 고정 레파토리라고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역시 반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근데 보호법익이 너무 길게 서술되어 있죠. 그래서 압축해서 표현한 게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이라는 겁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보호하는 두 종류 보호법익 중에 개인적 보호법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개인적 보호법익 한 종류만 보호했다면 출제될 가능성이 한 50% 정도로 떨어졌을 건데,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이라는 사회적 보호법익 까지 보호를 하니까 출제 교수 눈에는 좀 희한하게 보인 거죠. 이렇게 두 종류의 보호법익이 있는 범죄다. 출제 교수들 눈에는 희한하고 특이하고 출제하고 싶은 욕구를 용솟음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 보호법익 때문에 이 1번 파트 출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거, 우리 형법상 공연음란죄에도 음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지금 보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도 음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음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범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보호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사례는 구체적인 사례에 좀 더 가까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일반론 내용으로서 이 2번 파트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86% 정도는 됩니다. 1번보다 1% 정도 더 높게 평가되죠. 왜? 조금 더 구체적 사례에 가까운 일반론 내용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매체는 이게 키워드죠. 일반적으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걸 어렵게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정보나 의사를 전달, 이게 핵심이죠. 하는 물체 또는 수단, 송금 메모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수단에 해당이 될 겁니다. 송금 메모 그 자체를 물체라고는 하지 않죠.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 상호 간에 무슨 문자 교환, 카톡 메시지 등등처럼 의사소통, 그다음에 정보 교환, 이런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죠. 어떤 내용을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면 다 수단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라는 거 출제 포인트이죠. 이를 매개로, 그러니까 매체라는 말을 썼겠죠. 성범죄에서 늘상 나오는 레파토리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 요게 매개, 매체의 핵심 속성 아닙니까? 전달함으로써, 자, 보호법익 또다시 이렇게 한번 딱 등장해 주시고,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송금 메모는 수단이겠죠. 수단이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 예, 이 내용 자체도 떡하니 한 개의 지문으로 등장할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은요, 위에서 살펴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일반론을 이 사건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내용으로서 당연히 위 일반론적인 내용보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89% 정도 예상해봅니다. 이 사건을 송금메모 사건으로 그냥 단순 암기 두시면 편할 겁니다. 송금메모.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자, 이런 기능을 갖는데, 근데 송금메모의 주된 취지는 의사소통입니까? 정보 교환입니까? 아니죠. 그냥 상대방한테 야, 내가 이렇게 돈 보냈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그것이 주된 취지죠. 소통, 교환. 이거는 송금메모의 취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일반론에서 살펴봤듯이 이것도 통신 매체는 해당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한번 보시죠. 계좌이체를 하면서 거래 목적이나 내용, 송금인의 이름 등을 비롯하여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그렇죠, 입금받을 사람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 내역에 간결하게 표시 또는 전달하는 무체는 아니고, 아까 수단이라고 했죠. 수단에 해당한다.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송금 메모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소통은 취지가 아니다라는 것, 또는 송금 메모가 교환은 그 취지가 아니다라는 그 점이죠. 하지만 그래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통신매체에는 해당한다라는 거,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어떤 유형의 문제라도 대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체 내용만으로 당연히 한 개의 지문으로 등극할 수 있겠죠. 양가로 이번에서는 이 미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갑은 여기서는 피해자로 표시된 겁니다.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에이 째째하게 이런 식 입금하면서 어허이 3cm 어허이 야 커져라 동그라미 궁금합니다. 헐, 이런 내용을 작성해서 송금메모 메시지를 전송을 했네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이 피고인 이 자식의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처벌입니까 불처벌입니까? 그렇죠, 처벌. 느낌이 확 듭니다. 설마 이게 청양고추는 아니겠죠? 그래서 처벌 느낌이 확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 출제교수 눈에 확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판례의 내용이 출제 가능성이 이렇게 갑자기 커져 버린 겁니다. 커져라 해서 출제 가능성도 커진 것 같아요. 계속 내용 볼까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고정 레퍼토리들 서술되어 있네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고정 레퍼토리, 성적 수치침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기소가 됐거든요. 왜 피고인이 처벌되어야만 하는지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이놈이 이런 짓을 합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이와 같은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갑에게 도달하게 하면은 피해자 갑 입장에서 이 내용을 인식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통신매체가 된 겁니다.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한 거잖아요. 이것도 물체는 아니었고 수단이 되었고요.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성폭법 제13조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구속요건을 당연히 충족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우리 대법관님들께서. 그런데 그 뒤에 이와 달리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이 말은 원심 판사들이 또라이 짓을 저질렀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 또라이 짓이 이 판례 문제에 있어서는 오답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그 또라이 짓도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또라이 짓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좌이체할 때 입력하는 송금메모는 거래 내역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래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로 인식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라이 짓이죠. 우리 판례 즉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송금메모는 통신매체에 해당한다 라고 봅니다. 성폭법 13조에서 통신매체 예시로 규정한 전화우편 컴퓨터를 강조합니다. 이 원심 판사들이 전화우편 컴퓨터가 당연히 이런 것들은 양쪽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쌍방향으로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였지 않습니까? 달리 송금메모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즉 쌍방향의 반대 속성이 있다. 송금메모는 일방적이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통신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한 거죠. 일방적 정보 전달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송금메모는 통신매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라는 말이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큰 도라이 짓을 저지른 겁니다. 무죄 아니었죠. 우리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이 원심 판사들의 이런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피고인에게 통신매체 이용 엄난죄가 성립한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법 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 이용 엄난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 있는 경우 판례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성폭법 13조의 통신매체 이용 엄난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죠. 하지만 엄난자가 들어간 범죄들은 대부분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매체 이용 엄난죄는 개인적 법익 플러스 사회적 법익 두 종류의 법익을 보호하는 특이한 범죄이니 기억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는 성적 자기 결정권, 이게 개인적 법익이죠. 에 반하여 통신매체 이용 엄난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다 보니까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때만 처벌되는 것이죠. 반하여 성적 수치심, 기본적으로 성범죄 보호법익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구라고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 의사에 역시 개인적 법익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다 보니 반할 때만 처벌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서술된 것이고요.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맞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또는 성적 자기 결정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옳은 표현인데 뒷부분이 틀렸네요. 사회적 법익도 보호하는 범죄라고 했죠. 엄난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회적 법익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는데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2번 통신매체 이용 엄난죄의 구성요건 요소인 통신매체는 반드시 쌍방성일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 상호 간 의사소통 이럴 필요 없다고 했죠. 정보 교환 이런 쌍방향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역시 틀린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어디선가 자주 보던 단골 레파토리 내용. 자, 성폭법 13조, 즉 통신매체 이용 엄난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말, 글, 물건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 명백하죠. 구성요건상으로는 통신매체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맞죠. 근데 이제 피고인 행위를 보십시다.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이 직접 양념서 법칙 바로 적용을 하면 쉽게 풀리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게 양, 피고인이 직접 끼워 넣었죠. 이거는 염소. 이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는 본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가 없죠. 양념서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풀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3번 지문 보겠습니다. 4번 지문은 이 판례의 구체적 사례 내용이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이런 식 입금하면서 니 에헤이 어허 커져라 라는 송금 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처벌 부처벌. 예, 당연히 처벌. 통신매체 이용 엄난죄에 해당된다.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네요.